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발표된 놀라운 반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내용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착순 부동산 상담을 오랜만에 시작합니다. 8분을 모시고요. 내 집 마련과 투자, 청약, 자산 레벨링식의 모든 것을 상담드립니다. 한번 신청하시고 나서 7일간 댓글로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머리가 제일 아픈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한국은행입니다. 내수 침체, 수출 피크아웃까지 나오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 반면에 주택담보대출은 3년 만에 최대로 증가하고 있죠. 성장과 금융 안정 속에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최근 10월 금리 인하설이 다시 힘을 받았어요.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11월 금리 인하설이 대세였거든요. 근데 신성한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다는 가능성 하에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남긴 상태고요. 채권 시장에서도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베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채권 전문가들이 10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0월 인하 전망이 힘을 실어준 가계대출 증가세 축소, 5대 은행의 가계부채 증가가 8월 달에 8.9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9월 달에 2.6조 원으로 나타났어요. 9월 19일 기준은 딱 봐도 8월 대비 크게 줄어들었구나 예상이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왜냐면은 정부가 규제를 해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대출도 감소했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컨트롤 하에 있다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앞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거시 안정성 정책을 세우면 괜찮아질 것이다. 완화적 통화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9월 가계부채 통계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추가 대출 규제를 결정하거든요. 일단은 금융당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은행권에 따른 자율 규제보다도 무엇인가 더 강력한 정책을 세울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LTV 규제가 방안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70% 그리고 규제 지역에서는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는 10억 대출 받는 경우 굉장히 흔하거든요. 이것을 쓸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9월 가계부채 통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은행들의 추가 대출 축소와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은행들이 금리를 계속 올려가서 4% 초반 대출 금리 나오는 건 이제 디폴트로 깔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별로 대출 축소시키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줄이고 어떤 곳은 40년, 50년까지 가능한 데가 있고 다 제각각 다릅니다. 또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요. 대부분의 은행이 막혔지만 여전히 열려있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9월에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더 강해지면은 만기를 30년으로 줄이는 은행들도 늘어날 것이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마저도 막히는 곳이 생기다 보니까 빈틈이 줄어들 가능성 이것도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9월에 가계부채가 줄어든다고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많이 다뤄들었죠. 7월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668건이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다? 전국적으로 26개월 만에 최대치였고요. 서울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9월에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파트 매매 과정을 보시면 돼요. 가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 2주 뒤에 본계약이 들어가죠. 본계약 체결하고 나서 중도금 넣고 대출을 신청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요 보통 만기 3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그렇게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 날짜에 대출이 실행이 되겠죠. 그럼 본계약부터 잔금 실제 대출 실행일까지는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2개월까지 잘 안 가요. 3개월에서 4개월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12월 달에서 1월 달에 잔금을 치는 집을 찾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파트 거래량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죠.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입니다. 근데 가계대출 통계는요. 대출 실행일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월에 줄어들기 힘들다는 거 왜 7월 달에 아파트 거래는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는 9월 달하고 10월 달에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설령 5대 은행 가계부채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지방은행이나 외국계 은행, 인터넷 은행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나선다면요, 전체적인 통계에서는 가계부채가 줄어들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왜? 풍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5대 은행 가계부채 통계고, 실제 뭐 대구은행이라든가 아니면 SC은행이라든가 카카오뱅크나 K뱅크 그리고 삼성생명 등의 가계대출 수요가 많이 급증했다고 해요. 결국 지난 1월 날 9월 29일 발표된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7월 달에 일평균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이 3,364억이었거든요. 8월 달에 3,477억. 자, 9월 달 일평균은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3,411억이었습니다. 8월 달 대비 큰 변화가 없었어요. 8월 달에 주택담보대출 그렇게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5%밖에 안 줄어들었네? 이것이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5대 은행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다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이나 아니면 제2금융권까지 합치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앞서 나온 데이터가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적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제 나올 데이터가 뒤늦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경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대와 달리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11일 정도면요, 아마 전체의 가계부채 통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의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축소시켜 줄 것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 규제 가능성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LTV 규제 확대 같은 거는 9월달, 10월달 단기적인 추세만 보지 않고 연말까지 지켜보면서 그래도 늘어난다면 그때 LTV 규제를 쓰겠다, 아마 최후의 카드로 쓰겠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금융위원장은 은행 자율적인 규제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할 것을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제작했었죠. 잠실 지역에서 시작이 됐다. 최상급지는 이미 호가가 뚝뚝 떨어지더라. 1억 이상 떨어진 곳도 있거든요. 고가 아파트에서 중저가 아파트로 조용한 분위기가 확산이 될 것이고, 이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게 된다면 급매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조정 분위기 일시적인 이벤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7월달 아파트 거래량 대비 8월달 아파트 거래량이 한 30% 줄어들었고, 8월 거래량 대비 9월 거래량도 한 40% 줄어들었거든요. 뚝뚝 떨어진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거래량은요, 올해 평균 수준보다도 크게 낮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9월부터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거는 12월 대출 실행이 급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면은요, 내년에 이제 대출 한도가 리셋이 되잖아요. 1월달, 2월달 정도에서 대출이 줄어든 게 확인이 되면 또 금융당국은 손을 놔버리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통계는 정부를 움직이는 키인데 이 통계 자체가 시장보다 한참 느리다고요. 정부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9월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전체 통계로 볼 때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타이트하게 가해지고 있는 대출 규제가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쉽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